선조 20년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한양의 거리를 소복이 뒤덮던 날씨였습니다. 이 시대 한양의 거리는 신분에 따라 철저히 나뉜 공간이었으니까요. 양반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서적을 읽고 노비들은 눈을 치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중인 신분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신분도 애매하고 재산도 변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준영이라는 32살의 의약품 도매상이었습니다. 애넨 이준영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약재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 이후로 이준영은 어머니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의약품은 매우 비쌌고 특히 좋은 약재는 양반들만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애넨이 날도 이준영은 지방의 약재상들을 만나 약초를 사들이기 위해 한양을 떠나 진안의 산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어머니의 약값도 마련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작은 수레에는 어렵게 모은 은화 50냥이 들어있었고 이것이 그의 모든 재산이자 어머니와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애넨 그런데 하늘은 그의 계획에 눈을 내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아침에는 가랑비 같던 눈이 점심때부터 굵어지더니 오후 늦게는 회오리를 치며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영은 몸을 날려 수레를 밀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그는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진안까지는 아직도 꽤 거리가 있었거든요. 애는 그렇게 1시간을 더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길 옆에 눈 언덕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저런 날씨에? 이준영은 발을 멈췄습니다. 상인으로서 약삭빠른 성격이었던 그였지만 신음소리에 이끌려 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80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소복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래졌으며 숨도 가쁜 상태였습니다. 이준영은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노파를 돕다가 지난 거래를 놓치면 그것은 곧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서 2개의 무게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넨 한쪽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약값을 물어볼 때마다 죄송해하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준영은 어머니의 빚을 갚고 조금 더 좋은 약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애넨 다른 한쪽에는 이 낡은 여인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 위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다음 날 아침이 오지 않을 생명이었습니다. 불과 1~2시간 뒤면 이 여인은 영원히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애넨 이준영은 두 생각 사이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신분 있는 양반처럼 깊은 학문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신도로서, 상인으로서, 한 아들로서 이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의 뺨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추위로 몸이 떨렸습니다. 애넨 진안의 약재상이 3일을 더 기다려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약재 거래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도착하지 않으면 그 거래는 다른 상인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약값은 이준영은 그 이유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입에서 다시 약한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이준영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외면하면 난 영원히 이 선택을 후회할 거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 양심도 중요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애넨 준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 노파를 감쌌습니다. 수레에 싣고 있던 약재 중 따뜻한 속성의 생강과 당귀, 인삼을 꺼내 물에 우려 노파의 입에 몇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자신의 수레를 밀어 돌아섰습니다. 진안이 아니라 한양 방향으로요. 애넨 그 순간 그가 벌인 것은 단순히 50냥의 은하나 한 번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대접할 좋은 약이었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집세였으며 몇 달간의 식량이었습니다. 그것이 버린 기회였고 버린 욕심이었으며 버린 안전함이었습니다. 안양의 의원에서 노파는 사흘을 더 뒤척였습니다. 이준영은 일단의 은하 10냥을 의원에 맡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노파를 간호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진 그 아들 같은 도움이 노파를 서서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애넨 노파가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은 이준영에게 물었습니다. 날 왜 도와줬어? 난 아무도 모르는 노파일 뿐인데. 애넨 이준영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도와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애넨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파는 자신의 비밀을 이준영에게 털어놨습니다. 애넨 그녀는 사실 평범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30해 전 그녀는 양반가의 상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어느 한 왕자의 유모로서 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왕자는 태자 바로 아래에 있던 왕자였는데 궁궐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파가 알게 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왕자의 죽음이 실은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독살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넨 그 비밀을 알자마자 노파는 궁궐에서 내쫓겼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몸을 숨겨야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양의 외곽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죽음이 가까워온 것 같았고 그래서 그날 눈 속에서 숨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넨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자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고 이득도 바라지 않고 순전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행동이 노파에게는 신의 선물 같았습니다. 애넨 노파는 이준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기약이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날 살렸으니 이제 난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게 도리야. 애넨 그리고 노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 이준영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30년 동안 외곽에서 살며 많은 양반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그녀였습니다. 특히 현직 관료 중에도 그 왕자의 죽음에 연루된 이들이 많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애넨 노파는 이준영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명을 이루려면 내 비밀을 이용해야 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당신은 관료가 될 수 있어. 아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도 봉양할 수 있고 수많은 백성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에네니 준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코 야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에 잠깐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준영이 노파의 제안을 고민하고 있던 중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N 한양의 남대문 밖에서 어떤 양반 청년이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청년은 현직 의정부의 우두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의학사고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독살이야. 30년 전 그 왕자처럼. NN 그리고 그 의정은 30년 전 그 왕자를 죽게 만든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제 노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노파 자신과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들은 이준영 뿐이었습니다. NN 의정의 쪽에서는 이 죽음을 덮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들은 의원을 매수하고 기록을 조작했으며 청년을 죽게 만든 약을 팔았다는 누명을 입힐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들의 눈은 이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NN 이 약재상이 최근에 어떤 의원의 약초를 납품했대. 그리고 그 의원에는 사흘 전에 어떤 노파가 들어왔다고 했어. 이놈들이 한패거리일 가능성도 있어. NN 얼마 뒤 이준영의 집으로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혐의는 의학사고로 조작된 살인죄였습니다. 이준영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권력 앞에서 중인 신분의 상인의 목소리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NN옥에 갇힌 이준영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의정의 신복관리였습니다. 그 관리는 말했습니다. NN 당신이 이 죄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봉양해 주겠네. 그리고 당신은 죽지 않고 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NN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NN 이준영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눈 속에 노파를 구한 것도 시험이었고 노파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시험이었으며 그리고 이 순간도 시험이었습니다. NN그는 옥속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눈 속에서 그 노파를 구한 이유가 뭐였지? 돈도 아니었고 지위도 아니었어.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아. NN 이준영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받으면 어머니를 위협하는 건가? 그렇다면 난 죄를 받을 수 없어. 내가 죄를 받으면 어머니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NN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고? NN 어머니는 제 운명을 받아들이실 거야. 내가 얄팍한 거짓으로 어머니를 살리는 것보다는 죽음 속에서도 함께 정직해지고 싶어. NN이 말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옥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옥 밖의 소동은 의외의 인물이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NN 노파는 이준영이 잡혀가던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 청년이 날 위해 모든 걸 버렸어. 난 저 청년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에넨노파는 한양의 큰 길에 나서서 자신의 비밀을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30년을 감춘 왕자의 죽음에 대해, 의정의 족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명을 씌우기에 대해서요. 에넨그 목소리는 말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시장의 장사꾼들은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왕의 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선조 임금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는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넨왕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정과 그의 신복들은 국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영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애내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준영을 불러 말했습니다. 애넨 그대는 50냥의 은화를 버렸고 큰 거래 기회를 버렸으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느니라. 그대가 버린 것은 모두 작은 것들이로다. 그 버림으로 인해 백성을 해치는 큰 악을 제거할 수 있었으니 에넨 왕은 이준영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비록 중인 신분이었지만 특례로 관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약과 봉양금이 내려졌습니다. 애내나지만 이 모든 보상이 이준영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눈 속에서 노파를 구할 때 자신의 영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그저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에넨 이준영은 벼슬에 올라도 청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약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했으며 가난한 집에도 약을 나눠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에넨 그리고 노파는 이준영의 집에서 한 어머니처럼 지내다가 2년 뒤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기 전 노파가 이준영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에넨 그날 눈 속에서 날 건져 올렸을 때 난 끝날 줄 알았어. 하지만 하늘은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 그건 당신이야. 에넨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옛 기록에 남겨진 일화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덕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혹자는 버림이 모인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애매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게 행동할 때 세상도 함께 그 옳음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렸을 때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버린 순간의 마음이 파동이 되어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에넨 이준영이 한 모든 선택이 버림의 형태였다면 세상이 돌려준 모든 것은 그 버림의 가치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의 결말에 이준영이 받은 가장 큰 보상은 관직도 돈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에넨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맞았다는 것을 아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어떤 권력도 어떤 재물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넨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눈이 내리던 길에서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30년의 비밀을 풀고 한 나라의 악을 제거했으며 한 영혼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